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미국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2년여의 대장정, 그러니까 긴축적인 스탠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기는 하지만 현실이 받쳐주질 않으니까 이게 제대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고, 그대로 파킹한 상태에서 차에 송악가루만 가득 쌓이게 되는 거라.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 내 물가 문제에 직격을 했는데, 이거 한국 물가 체감도와 비슷한 말들을 꺼냈죠. 지금 아무리 지표적인 물가 데이터가 중요하다 해도 현장에서 생활하는 물가와 대면하는 체감도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지표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경기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미국 재무장관 옐런이 두 팔을 걷고 나섰는데, 미국 임금이 평균적으로 많이 오르는 추세라는 얘기죠. 근데 물가가 이걸 자꾸 디스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물가 체감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바람에 올라가는 임금 수준이 그리 의미가 크게 없다는 얘기죠. 이게 인플레 현상의 단적인 샘플링인데, 아무리 소득이 좋아져도 물가가 불안정하면 오히려 결론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도 부동산 시장에서 모기지 금리, 우리로 하면 주담대 금리가 되겠죠.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 거의 7% 이상 가는 궤적을 가지고 있는데, 섣불리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진입하지 못하는 그런 장벽이 계속해서 켜켜이 쌓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주택시장은 물가 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하는 측면이 크죠. 부동산 시장에서 움직이는 돈들이 워낙에 단위가 크다 보니까 살짝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 해도 엄청난 파이로 집값, 특히 신축 시장에서의 가격대는 천정부지로 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신축 분양가 한번 보세요. 자고 일어나면 1억씩 오르는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한국도 똑같이 겪고 있는 건데, 이번에 발표된 실질소득 지표가 7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는 사실. 이게 단지 소득이 줄어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 소득을 깎아내리는 물가 지표가 계속해서 소득을 내리누르는 역할을 해버리니까 월 평균 소득 500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의 실질소득은 1.6% 정도가 오히려 하락을 하는 그 소득의 결과를 보이게 되는 거고, 자연 점점 소득 부분에서 뭔가 파이를 쌓아가려는 여지는 계속해서 깎여나가는, 이건 소득이 침식작용을 아주 극심하게 겪게 되면서 답이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침식은 외풍과 파도에 의해서 노르웨이 피오르드가 생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득 역시도 안전빵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치려면 물가라는 외풍과 파도가 불지 말아야 되는데, 거의 2년여에 걸친 고금리 외풍에 시달리다 보니까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는 수준에서 안정화되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교착 상태에 빠져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한국 역시도 고물가라는 장벽을 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옐런이 이렇게 고물가를 언급한 이면에는 앞으로 고금리 상황이 개선될 전망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물가 2.3% 정도 내려와야 그제서야 금리 인하건 뭐건 고려를 해보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3% 수준에서 거의 본드를 붙여놓은 것처럼 고착화되고 있는 수준으로 가고 있으니까 한은 총재도 시장의 기대, 10월에 한은도 인하를 하겠다라는 전망 그대로 엎어버린 건데, 일단 금리나 불확실성은 갈수록 압박 강도가 심해지는 물가 상황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미국 쪽 분위기가 이렇게 옐런 재무장관부터 물가 체감도 너무 높다고 이렇게 말하고 나선 상황에선 어떻게 운신의 폭이 거의 없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인플레 진전 부족,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 연준이 달려온 고금리 상황의 결과값이 미진하다라는 것. 경제 지표에서 어떤 고금리 상황 유지 같은 특단의 상황이 나왔어도 이게 효과를 내기는커녕
반감되는 역효과가 나기 시작을 하면 뭐 당장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플레 지표가 계속해서 이렇게 악화일로를 겪게 된다면 이거 삼키지도 뱉지도 못하는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이런 교착 상태로 유지되어 온 시간이 언 2년여 세월이 됐어요. 오히려 금리를 조금은 하향 추세로 안정화시킬 거라는 전망들이 그대로 날아갈 정도로 반대적인 금리 인상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 이거 말 다 한 거죠. 그러니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선 집값이 다시 들썩거린다는 소리들이 완전히 지금 경기 지표와는 거꾸로 움직이는 가격 동선들이 나온다는 얘기들이 파다해지고 있는데, 근데 전체 움직이는 기재 지표들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집값 지표가 우상향할 거라는 얘기가 얼마나 근거가 약한 얘기들인지는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주택사업 경기 전망 지수를 보면 답이 딱 나오죠. 74.1로 전월 대비 2%나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기준선이 10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상당히 전망 지수가 불투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공급원이 되는 주택 전망 지수는 상당히 어두운 면을 드러내고 있고, 이렇게 공급이 줄어들면 입주량과 비례관계에 있는 전세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신축 물량이 쏟아지는 걸 잘 몰라서 하는 소리죠. 지금 이번 달 5월에만 건설사들이 주택 전망이 불투명하니까 거의 속도전 양상, 빛의 속도로 물량들을 밀어내고 있는데 거의 36,000 가구가 역대급으로 분양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엄청난 고분양가를 쏘아대면서 무슨 스페인 함대에 불을 뿜는 엄청난 고분양가 화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고분양가 받기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실질 소득이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주저앉았는데, 목돈의 정점에 있는 부동산을 한 큐에 사려는 것도 거의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지성이고, 사람들이 입지와 가격이 어느 정도 캐릭터를 갖추지 않는 것은 손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예 매매 타이밍을 늦추고 전세로 돌리려는 전환 속도가 빠른데, 이게 전세 시장이 지금 상당히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역전세, 깡통전세 위협은 지금 전세 시장의 50% 이상을 넘어서 있고, 전세 사기, 거의 뒤통수를 직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젊은 층들 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죠. 이렇게 사기를 당해도 발빠른 대처가 부족해서 피해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형편이고, 게다가 전세자금 대출금리까지도 요동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 차라리 전세로 돌리는 김에 월세로 파일을 쪼개서 들어가자는 선택지가 많이 나와서 지금 전세가 들썩거리는 현상은 어느 정도 아파트 전세 수요에 집중된 흐름을 완화시키는 분기점이 생기게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자꾸 입주량 태부족이 전세가를 밀어 올릴 거라는 얘기가 많은데, 실제로 올해 2024년 입주 물량은 서울 같은 경우는 16,000세대 정도, 확실히 2024년도 살짝 내려가 있는 건 맞습니다. 43% 수준 정도. 근데 2025년, 이제 앞으로 6개월 정도 남았죠. 26,000 가구로 입주량이 대폭 증가하게 돼요. 평균 66% 선상에 있었던 수준을 훌쩍 뛰어넘어가게 되는 건데, 2000년 초반에 있었던 건설 대붐과 부동산 화산 폭발 시기와는 비교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고금리 시대, 내년도 서울 입주 물량이 부족하지 않은 데이터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자꾸 아파트 전세만 돋보기를 대고 들여다보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라. 다세대 주택의 대명사인 빌라 쪽이 상당히 그동안 꺼려진 건 사실이었어요. 워낙 사건 사고가 많아서. 그러나 이게 전세 시스템에서 완전히 환골탈태를 하고 있어서 60% 이상이 월세로 가고 있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는 마당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24년도에 약간 주춤해지겠지만, 내년부터는 아파트 입주 물량까지도 평균치를 상회하게 되겠고, 게다가 전세 수요까지 떨어져 나가는 마당에 무슨 전세가 상승 피날레가 매매가를 결국 엄청나게 자극할 거라는 소리들이 힘을 받고 돌진하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지표와는 완전히 반대투구죠. 리버스로 가는 방향을 가지고 있어서 자칫 시장을 엄청나게 오판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니. 그러니 부동산 시장만 주구장창 들여다보시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경기 지표와 함께 어떻게 판사리가 돌아가는지를 대략 깬또를 짚는
그런 심정으로 들여다보면 앞으로 내가 집을 어떤 방식으로 진입을 해야 할지 어느 정도 스케치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 너무 동요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분하게 지금 돌아가는 전체 프레임의 분위기를 읽으면서 나름의 길을 가시면 된다는 얘기. 이런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경제 지표가 바로 대중 수출 기업 및 무역액 추이입니다. 무역 수지가 계속해서 오른다. GDP 지표가 개선된다 했지만 결국 그 경기 기저에 흐르던 대중 무역의 빵꾸가 난 상태에서 너덜너덜해진 실제 무역액 추이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거 지금 부동산 상황하고 꼭 닮아 있어요. 전체 지표가 다시 회복 추세로 가는 듯 해도 실제 부동산 전체 구조상 밑빠진 독이 이미 와장창 깨져버린 상태에서 결국 결과값은 대중수출 기업이 겪고 있는 엄청난 손실 체감도가 바로바로 전달이 된다는 점입니다. 일단 중국은 다른 거 없죠. 대중 반도체 수출 엄청나게 빨간불 켜져 있고 이로 인해서 역대 최저를 찍는 수출 추이가 나와. 당연히 중국 쪽이 막힐 수밖에 없으니 대중 수출 기업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1245억 달러 2년 연속 감소 추세입니다. 아마도 이 추세는 계속해서 빠지는 양상을 보이게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전체 GDP 수준이 회복된다라는 청신호가 얼마나 실질적인 무역 수지 파이 안에서는 그 깨져버린 수치들로 인해서 앞으로 다시 GDP 부분이 휘청거릴 만한 충격파를 맞을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사실이죠. 지금 중국 반도체 수출 파이가 줄어든 것, 삼성도 뭐 엄청난 손실을 보는 거고 국가대표급 기업인데 뭐 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의 철옹성이 국내 기업 하이닉스의 추격도 뭐 따돌려야 하는 아주 위급한 상황 속에 있는데 SK 하이닉스 주가가 지금은 19만 정도 수준인데 20만까지 치솟는 기염을 지난주에 토해내기도 했고요. 일단 엔비디아 AI 칩 수주를 받아내고 납품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삼성으로서는 뭐 목에 걸린 거 아시죠? 고대역폭 메모리 HBM 발열 문제 때문에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게 뼈아픈 대목. 그러니 삼전 주가가 하루에 3% 이상이 빠져나가는 위기를 겪기도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국은 반도체 빼면 시체인데 삼성이 흔들리는 지표를 보이기 시작을 하면 그렇게 액면에서 나타나는 GDP 증가라는 허울도 곧 벗겨질 거고 부동산 시장하고 똑같습니다. 겉으로 뭐 다시 상승할까 반등할까 뭐 잽잽을 날리지만 이렇게 거대 구조의 틀에서 균열이 생기게 되면 중국 상대 수출 부진, 거대 반도체 먹거리 대표 기업 삼성의 부진, 깜짝 하이닉스의 활약은 있기는 하지만 파이면에서 삼성과 뭐 등치적으로 비교가 안 되니까 이렇게 내상이 계속 쌓이면서 피로도가 누적이 되면 결국 나라 경제 지표는 내리꽂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하고 똑같아요. 지금 온통 뭐 벚꽃 날리고 난리가 난 것처럼 보여도 이게 그냥 부동산 자산을 깎아먹을 일밖에 없는 밑빠진 빠개진 독에다가 뭔가를 열심히 쏟아붓고 있는데 결국엔 내상투성이가 어떤 붕괴를 가져올 것인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죄다 다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 삼성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스마트폰, 폴더블 폰 자리 1위, 궁극의 자리인데 이것마저도 뭐 화웨이에게 내주는 충격적인 성적을 떠안기도 했고요. 25%나 감소한 시장 점유율이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 경제 환경은 급속도로 엄청난 도전 앞에 직면해 있어요. 금융시장 역시도 뭐 미국 주식시장이 이더리움, ETF 현물 승인이라는 완전히 뭐 자산 가치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젠 고리타분한 부동산 일변도의 자산 가치가 금에서 다시 암호화폐로 이동 중에 있는 건 새로운 금융시장의 재편을 알리는 거고 이 와중에도 한국은 중국과 똑같은 부동산 몰빵에 몰입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미 부동산이 다 넘어가 버렸죠. 다시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걸 그대로 떠안을 한국 부동산은 여전히 봄날을 노래하는데 거대 기업의 경쟁 구도 역시도 뭐 전체 무역 수준은 좋다 하지만 결국 이런 균열이 생기는 기저의 지표가 만들어낼 그 가공할 만한 경제 충격 앞으로 다가올 것 너무나 뻔합니다. 시간 문제라는 얘기죠. 결국 같은 궤적으로 가는 것도 지금 한국 부동산이라는 얘기고 그러니 잘 지켜보시면서 타이밍 적절하게 잡으신다면 정말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역시 미국도 지금 물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죠. 인플레는 고금리 상황을 완전히
굳어지게 하는 경제지표. 가뜩이나 소득이 팍팍해지는 것도 올라가는 물가 때문인데 가처분 소득이 줄어 목돈이 들어가는 부동산 시장 진입 엄두도 안 납니다. 곧바로 수요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 수출 부진과 거대 기업의 부진이 맞물리면서 지금 경제지표가 호황이라는 액면적인 데이터 한 방에 확 뒤집어질 모습은 앞으로 한국 부동산의 모습을 예견해 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5번 한복 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